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9일 최병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죠. 토요일 대전 MBC 사장 관사 인근의 제과점에 국회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주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과점에서 빵을 샀습니다. 24만 원어치. 24만 원어치의 빵이면 뭐 양이 굉장히 많겠죠. 물론 얼마나 비싼 빵을 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자, 이게 이제 왜 이랬느냐? 결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그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에 빵을 샀다는 그 의혹을 확인하겠다. 즉, 법인카드로 빵을 샀다는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거기 가서 24만 원어치 빵을 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가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라는 게 뭐냐? 대전 MBC 사장으로서 사표를 낸 게 2018년 1월 8일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죠. 근데 이때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자기의 단골 빵집에서 법인카드로 44만 원어치의 빵을 샀고요. 그 다음에 2시간 30분 뒤에 대전 MBC 관사 인근 빵집, 지금 어제 그저께 그 민주당 과방 의원들이 방문했던 바로 그 빵집에서 53만 원어치의 결제를 했습니다. 법인카드로.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진숙 후보자는 아니, 뭐 내가 뭐 법인카드를 유용한 거 없다. 그거 다 필요에 의해서 뭐 직원들 선물 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이걸 검증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계속 뭐 현장 검증, 어제는 또 현장 검증 했다고 하면서 뭐 발표까지 하고 뭐 이랬습니다. 자, 어제 한 거는 발표한 내용을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혼자서 들고 가져갈 수 있다던 빵을 직접 구매했다. 그러면서 53만 원어치를 이제 그 대치동에서 했는데 24만 원어치조차 최소 3명이 붙어야 들 수 있었던 양이다. 진짜 맞나요? 대치동에 그 단골 빵집이라는데 저도 가봤는데 이 뭐 그냥 그 싼 단팥빵 계열, 뭐 소보로빵 계열, 뭐 이런 거로 24만 원어치를 사면 그거 그래도 혼자 들 수 있죠. 그러나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자동차 가지고 승용차 가지고 왔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혼자 못 들면 뭐 둘이 들면 되고 뭐 그런 거지. 더군다나 뭐 혼자 못 들 수 있는 양을 내가 혼자 들었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위증이 되냐. 어쨌든 거기다가 단팥빵, 소보로빵 이런 거 싼 거 말고 비싼 거, 케이크 이런 거 사면 몇 개만 사면 24만 원입니다. 두세 개만 사면 24만 원입니다. 요새 케이크 얼마나 비싼데요? 거기서 팝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전 MBC 인근 빵집이 아니라 20분 거리인 관사 근처 빵집까지 간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또 뭐 민주당 노정면 의원이 이런 얘기 했더군요. 뭐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원래 빵집은요 단골 빵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골 빵집은 조금 멀어도 뭐 대전 MBC 인근하고 관사 근처하고 뭐 한 20분 거리라는데 단골 빵집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죠. 뭐 누구 선물을 주려면 자기가 먹어봤을 때 맛있다 하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지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는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방송통신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게 빵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하는 거 검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카드는 대전 MBC 사장이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누구랑 뭐 같이 골프를 쳤다. 그랬을 때 그 골프 비용을 자기를 포함해서 대신 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법인카드 그렇게 안 쓰는 경우, 자기를 빼고 오로지 남을 위해서만 법인카드를 써야 한다, 그런 규정 없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쓰는 겁니다. 저도 법인카드 써봤죠.
그 법인카드 썼을 때 제가 가서 뭐 누구 뭐 직원들이랑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외부에 누구 손님이랑 식사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했을 때 법인카드를 냅니다. 그럼 제 걸 포함해서 낸 거죠. 그게 문제인가요? 문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어렵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진숙 후보자는 자기 단 한 푼도 유용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법인카드 유용이라는 게 검증하기가 어려서 우리 한번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뭐 이거 사실 그건 뻔한 겁니다. 그거는 그 법인카드를 비용을 결제하는 건 국고입니다. 국민 세금. 그런데도 경찰이 3년 넘게 그거를 뭐 수사한다고 뭐 들고 있다가 나중에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검찰이 다시 들여다봐서 수사한 게 바로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몇 명이 뭐 빵집 순례한다고 해서 이 유용을 밝혀내겠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부터 그 의도가 다른 데 있었다. 뭐 망신주기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 이진수 후보자의 뭐 도덕성 검증? 글쎄요,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확실히 밝혀지면 모르지만 밝혀지지도 않을 정치 공세용이다. 전 그렇게 보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이제 사표를 낸 날 이제 두 개를 합쳐서 97만 원어치의 빵을 샀다. 이게 뭐 혼자 들고 가느냐, 뭐 누구한테 선물을 줬느냐, 이 도덕성 문제 그거를 별개로 하면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죠. MBC,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대전 MBC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 아주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되느냐. 그 부분 우선 밝혀질 수 있느냐 뭐 이거. 그 다음에 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그거를 왜 국회 과방위원들이 문제를 삼죠? 그거는 사실은 MBC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유용이 본인이 이제 유용을 안 했다고 하니까 지금 할 말이 없지만 유용이 맞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MBC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죠. MBC가 이거 법인카드 한도액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사를 해서 뭘 어떻게 한다든가 거기 감사 있잖아요. MBC가 문제를 삼아야 될 일을 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대신해 주냐? 도덕성? 글쎄 밝혀지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그 유용 문제를 지금 민주당이 마치 뭐 무슨 청부받아서 하는 것처럼 추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MBC의 대리인이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 왜 이러는지는 충분히 압니다. 결국은 MBC를 민주당 편에 계속 놔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방송문화진흥의 이사, 이 사람들의 임기가 8월 12일에 끝나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그 취임을 막아서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 그거죠. 자기네들이 그 집권당일 때는 박문진 이사 9명 중에 6명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프리미엄을 맘껏 누렸습니다. 자기들이 정권을 1차 이제 국민의힘 이사가 6명이 돼야 되고 자기네들은 3명으로 줄어들거든요. 이걸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권 교체된 건 모르나요 지금? 막는데 이런 식의 졸렬한 방법으로 그게 막아지겠습니까? 막아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유용은 그 근원적인 돈이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검증해야 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정당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고 MBC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진수 후보자 청문회 원래 장관 청문회 하루 하죠. 근데 이틀으로 늘리더니 이제 하루 더 늘려서 사흘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 뭐 29일인데 오늘 이제 과방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더군요. 뭐 틀림없이 청문보고서 채택 민주당은 안 해주겠죠? 안 해주면 이제 계속 미루니까 아마 글쎄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 국회에다가 한 2, 3일 시간을 주고 이진숙 후보자 그 청문 보고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안 보내면 임명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절차? 글쎄 절차는 거의 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내일쯤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러려면 오늘 대통령실에서 국회에다가 청문 보고서 보내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당히 무리죠. 최소한도 2, 3일은 시간을 줘야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부터는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의 그 틈새 싸움이 됩니다. 왜? 하루빨리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 몫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명을 임명해서 2명이 되면 이 2명이 박문진 이사를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간 틈새를 비집고 민주당이 지금 그걸 막겠다는 건데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렸죠. 막을 수 없다. 못 막는다. 결국 이거의 최종 승자는 대통령실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탄핵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진숙 후보자 취임도 하기 전에 탄핵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글쎄 취임하기 전에 탄핵할 수 있나요? 재임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이 가능한 겁니다.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취임이라도 해야 탄핵을 하는 거죠. 뭐 그 보도가 어디 나왔던데 글쎄 민주당이 탄핵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그냥 내고서 불법적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킨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아무리 뭐 해도 국민들 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취임을 해야 뭐 취임하고서 일을 한 가지라도 해야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탄핵시키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앞으로 며칠간 이제 방송통신위의 이 MBC 박문진 이사 의결권을 놓고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에 첨예한 충돌이 있을 텐데 글쎄 그 충돌의 최종 승자는 뭐 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하고 그 다음에 임명하고 한 건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탄핵되면 또 다른 사람 임명해서 한 건 해결하고 그렇게 2번만 더 하면 MBC, KBS, EBS 공영방송 2사 3군데 다 뭐 교체 가능한 건 아닌가요?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편법 꼼수로 불법으로 나오면 결국 대통령실도 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제 생각이고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이 검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MBC가 할 일을 왜 민주당이 변호사도 아닌데 변호인도 아닌데 이렇게 대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